파스 붙였는데 효과 없다고요? 혹시 여러분은 손목이 아플 때 그냥 손목에 붙이고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 가운데 뼈 위에 파스를 붙이지 않으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바로 파스를 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정작 파스가 가진 진통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파스는 단순히 시원한 느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파스 안에는 실제로 진통 소염 성분이 들어있고 이 성분들이 흡수되어야 비로소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를 통해 흡수되려면 적절한 부위에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아픈 곳이라고 무작정 붙이는 건 약을 효과 없이 흘려보내는 일과도 같죠.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다고 가운데 뼈 위에 파스를 붙이면 단단한 뼈가 약물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원하지도 않고 통증도 그대로인 거예요. 파스를 붙이고도 낫지 않았다고 느끼셨다면 혹시 위치가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요? 슬기로운 파스 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파스는 흡수가 잘 되는 곳에 붙여야 한다는 것. 근육이 많고 혈류가 풍부한 부위에 붙이면 약물 성분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허리든 손목이든 또는 무릎이든 같은 통증 부위라도 파스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간단하게 붙이기만 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아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파스 과연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파스를 시원하니까 통증 부위에 그냥 붙이는 잘못된 상식을 깨고 제대로 알고 붙이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매일 붙여도 통증이 그대로라면 이제는 사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파스 하나에도 의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효과를 느끼는 슬기로운 파스 사용법.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통증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말이죠. 파스에는 대표적으로 멘톨과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를 통해 약효가 전달되면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멘톨은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감각을 일시적으로 무디게 만들고, 살리실산 메틸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 계열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가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파스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피부를 통해 성분이 흡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단한 뼈 위나 지방층이 두꺼운 부위는 이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허리 한가운데 척추뼈 위에 파스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위는 피부 바로 아래에 단단한 뼈가 있어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무릎 앞쪽, 즉 슬개골 위에 파스를 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슬개골 역시 단단한 뼈로 구성되어 있어 약물이 흡수되기 힘듭니다. 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손등 쪽, 특히 뼈가 만져지는 윗면에 파스를 붙이게 되면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외래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50대 여성 환자분이 허리 통증으로 오셨는데 2주 이상 파스를 붙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파스를 항상 척추뼈 바로 위 가장 단단한 부위에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 완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고 혈관이 풍부한 부위에 붙여야 성분이 잘 흡수되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상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땀이나 로션, 오염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약물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부위를 깨끗이 닦고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파스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보조 치료제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증상이 반복되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파스를 어떻게,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저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아무 곳이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약물이 잘 흡수될 수 있는 곳에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위별 파스를 제대로 붙이는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곳은 허리 통증으로 인한 파스 붙이는 방법입니다. 김미순 어르신은 올해 67세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꾸준히 파스를 붙여오셨지만 통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살펴보니 항상 허리 한가운데 척추뼈 위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위는 뼈 바로 위라 약물이 흡수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께는 파스를 척추 양옆에 길쭉한 근육, 즉 기립근 부위로 옮겨서 붙이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이 부위는 혈류가 풍부하고 근육이 발달해 있어 약물이 더 잘 흡수되는 곳입니다. 일주일 후 다시 방문하셨을 때 김미순 어르신은 놀랄 만큼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간단한 위치 변경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 참 놀랍죠. 이처럼 허리 통증에는 파스를 중앙의 뼈 위가 아니라 양옆의 근육 부위에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스를 붙이실 때는 거울을 이용해 척추뼈를 기준으로 손가락 두세 마디 옆으로 떨어진 부분을 찾아주세요. 그 부위가 바로 기립근이 위치한 곳입니다. 해당 부위에 하루 1에서 2회, 8시간 이내로 붙이고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즉시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스를 붙이기 전으로 뜨거운 찜질이나 샤워를 바로 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목 통증에 대한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회사원 박소연 씨는 34세로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손목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본인은 항상 손등 위쪽 뼈가 만져지는 부위에만 파스를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여전했고 때로는 더 욱신거린다고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진료 중 손목 부위를 살펴보니 파스가 붙여진 손등 쪽은 피부가 약간 붉고 건조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위가 약물이 흡수되기 어려운 뼈 위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저는 박소연 씨에게 손목의 아래쪽, 즉 손바닥 쪽 안쪽 부위로 파스를 옮겨 붙이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이 부위는 혈관과 연부 조직이 많아 약물이 흡수되기 훨씬 수월한 곳입니다. 또한 손목 통증은 손목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서 이어지는 근육줄기인 전완근 부위까지 같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손목과 팔이 이어지는 이 근육 부위는 실제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파스를 붙이는 위치를 바꾸고 3일 후 박소연 씨는 손목 통증이 훨씬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우스를 쥐고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전보다 훨씬 덜 피로하고 욱신거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손목 통증에는 손등 위에 뼈가 튀어나온 부위보다는 손바닥 방향의 부드러운 조직 부위나 팔과 연결된 근육 쪽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로션, 땀, 기타 오염물을 잘 닦아내고 깨끗이 건조시킨 후 사용하는 습관도 함께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무릎 통증에 파스를 제대로 붙이는 실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정태우 씨는 42세로 배구 동호회 활동을 하며 활발하게 지내는 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으셨어요. 특히 배구를 한 다음 날이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 정도로 무릎 앞쪽이 아팠다고 합니다. 정 씨는 그동안 파스를 슬개골, 즉 무릎 앞에 단단한 뼈 위에만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피부가 빨갛게 변해 따가웠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무릎 상태를 확인한 후 저는 슬개골 부위는 약물이 흡수되기 어려우니 무릎 양옆의 근육이나 무릎 뒤쪽 오금 부위에 파스를 붙이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오금 부위는 연부 조직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로
약물의 흡수가 훨씬 유리한 위치입니다. 또한 무릎 양옆에도 내측관근, 외측관근 같은 근육이 분포해 있어 이 부위 역시 파스를 붙이기에 적절합니다. 정 씨는 안내에 따라 파스 위치를 바꾸었고 4일 후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경기 중 무릎을 꿇거나 점프 후 착지할 때 느껴지던 날카로운 통증이 크게 줄어든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이면서 무릎 주변을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습관도 함께 병행했는데 이 또한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눈에 띄는 슬개골 위가 아닌 그 주변의 근육이나 오금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파스를 붙일 때는 무릎을 살짝 굽혀 근육이 느껴지는 부위를 찾아보세요. 오금은 무릎을 접었을 때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곳이 약물이 잘 흡수되는 위치입니다. 하루 1에서 2회, 8시간 이내로 사용하고 무릎 부위 또한 자극 증상이 있다면 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릎 파스를 사용할 때는 운동 후 즉시 붙이지 말고 무릎을 충분히 식힌 다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혈관이 팽창돼 있어 자극 반응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소중한 이유는 단순한 움직임뿐 아니라 삶의 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생겼을 때는 단순히 통증 부위만 보지 말고 약물이 잘 흡수될 수 있는 곳에 붙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목 통증에 파스를 제대로 붙이는 실천 방법입니다. 이경호 님은 50세로 20년째 장거리 운전을 하며 생계를 꾸려오신 분입니다. 장시간 운전대에 앉아 있는 일이 많다 보니 어깨와 목이 늘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특히 승모근 윗부분이 굳어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고 본인도 통증을 완화해 보려고 파스를 자주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했고 뻐근함은 늘 제자리였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이경호 님이 파스를 붙이던 위치를 살펴보니 대부분 목의 중앙 부위, 즉 경추 바로 위쪽에 뼈가 많은 부위에 붙이고 계셨습니다. 이 부위는 구조적으로 피부 아래에 뼈가 바로 닿아 있고 혈류가 적은 편이라 약물이 흡수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호 님께 파스의 위치를 목의 양옆 기립근이 있는 부위로 바꿔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이 부위는 근육량도 많고 혈관 분포도 풍부해서 약물 전달에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며 발생하는 근육 피로는 파스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는 것도 함께 권해드렸습니다. 이경호 님은 파스 부위를 바꾼 뒤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 주변의 뻣뻣함이 덜해졌고 운전 후 피로감도 전보다 훨씬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 통증에는 단순히 아픈 곳만을 기준으로 붙이기보다는 주변 근육의 분포와 흡수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 중앙의 경추 부분은 피하고 양옆의 기립근 부위를 찾아 손가락 2마디 정도 바깥쪽을 기준으로 붙여보세요. 이렇게 위치만 조금 바꿔도 파스의 효과는 훨씬 달라집니다. 파스를 붙이실 때는 목 부위에 피부가 민감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너무 오래 붙이지 말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시간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열 패치나 뜨거운 찜질과 병행할 경우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스는 적절히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위치와 시간 그리고 보조적인 습관까지 함께 신경 써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스는 어디까지나 통증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보조제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파스 하나만으로 통증의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증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파스를 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혹 통증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에서 2회, 한 번에 8시간 이내로 붙이고 피부에 열감이나 가려움, 발진이 생긴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스는 체온이나 땀, 로션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약물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전에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 혹은 샤워 직후처럼 피부 혈류가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단순한 염좌부터 시작해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 디스크 같은 심각한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파스를 붙이고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다른 부위로 퍼지거나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동반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통증이 단순한 피로 때문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스는 단순한 시원함 그 이상을 기대해선 안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여러분의 통증에 조용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 조용한 통증이 당신에게 진짜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통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메시지입니다. 파스는 그 메시지를 잠시 덜어주는 도구일 뿐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공감하며 함께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통증을 무심히 넘기지 말고 가볍게라도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고 서로 소통하며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누군가의 하루를 덜 아프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통증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